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노은정입니다. 아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와주셔서 사실은 살짝 깜짝 놀랐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 띄워놓고, 네. 제 앞사진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왔죠? 애터미 색깔 파란색. 애터미는 사랑입니다. 네. 아,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 초대해 주신 이용균 단장님과 김미숙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군포최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고요. 자, 무슨 사진일까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회장님이 저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저는 박장대소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 궁금하시죠? 이따가 궁금증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여자가 도대체 뭐를 했던 여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자, 제가 뭐를 했었을까요? 저 끝에 사진 보시면 백화점이 있죠. 근데 화려한 백화점 크리스마스 때 장식했던 백화점. 네, 맞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하고 전업으로 그냥 주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학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원 그랬더니 애니메이션 학원을 자기는 해보겠다고 해서, 대출을, 와, 놀라시죠? 대출 많이 받아서 그것도 강남 서초에다가 학원을 떡하니 차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졸라매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연한 스토리잖아요. 대형 학원에 밀려서 폭삭 망했어요. 정말 한 5년 하고 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터로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기가 어려서 당장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는데, 뭐를 해도 좀 열심히 잘 하는 성격이었었나 봐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거기 있는 이제 분들이 좋게 보시고 저를, 한번 매니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본사에서 한번 저희 본사에다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에 가서 인터뷰하고 그때 나이가 한 40대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본사에 가서 인사하고 나이가 좀 많았어요. 제가 캐주얼 의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아서 우선 그리고 경력도 없었고 제가 그랬지만 가서 했더니 운 좋게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고 이제 매장을 하나 그것도 빌려서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안 됐다고 해서 저도 또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간절하게 하면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 뭐 9시가 아니라 더 일찍부터 나가서 이제 일하고 저녁 뭐 남들은 다 퇴근하는데 혼자 불 켜고 제가 전산도 못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매장 관리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일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 단계라 제일 늦게 퇴근하는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3월인가 제가 오픈을 했는데 그 유통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봄, 가을이 제일 안 될 때예요. 물건도 적고. 그래서 당연히 안 됐겠죠. 처음 초보자라. 그래서 회사에서나 백화점 측에서나 조만간 쟤는 간둘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들을 뒤에서 쏙닥거렸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최선을 그렇게 다했기 때문에 9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그 옷가게들은 그 가을에서부터 겨울이 피크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옷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매출이 이제 최대치로 오르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정도 했더니 제가 매장 매출이
거의 탑을 찍었어요. 예. 이거는 간절함밖에 없어요. 정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절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 매니저가 됐고 회사에서나 내지는 이제 백화점 쪽에서도 저한테 이제 인정을 하고 다들 이제 저 매니저는 정말 잘해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어떤 여자가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추석이랑 그 다음에 왜 설날 외에는 백화점은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거기에 바쳤기 때문에 시댁도 안 가고 백화점에서 이제 직원들은 보내도 매니저들은 다 서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제 사진은 아니고요. 머리끄덕이를 잡히는 사진, 갑질이라 그러죠. 저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GS라 그래요. 진상. GS 그 진상.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GS 온다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건도 안 팔고 이렇게 막 뒤로 피하는 그런 분들 어디 가셔서 백화점에 가시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짭짤하잖아요, 돈이. 그리고 매출도 좋았고 했으니까 거의 매출이 제가 이제 애터미에서만 월천댁이 아니라 저도 백화점에서 월천 이상씩 버는 이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쉬운 일은 없잖아요. 저한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귀에서 아니 베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누가 내 베개 밑에다가 도대체 핸드폰을 놨지? 이랬는데 일어나도 없어요. 다시 또 누웠는데 또 윙 소리가 나고 알고 봤더니 그게 귀에서 나는 이명 소리였어. 이명 알아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삶이 정말로 피폐해져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게 이제 낮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귀에서 그 이명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명을 앓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도 먹어보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찰도 받고 1년여를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네, 뻔한 스토리죠. 제일 많이 저기 받고 나오는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효과를 보고 나왔다 그러죠. 저도 이제 해모임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니 선물을 받지는 않았고요.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래서 돈을 내놔라. 그래서 돈을 드렸더니 저거를 저한테 한 박스를 내돈내산으로 제가 먹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저 해모임이 솔직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냥 안 좋으니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안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옷 가게 하는 일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한 번 더 한 세트를 사서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한 세트를 사서 먹었는데 정확하게 그 네 박스에서 조금 더 먹었는데 이명이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나 이명이 안 들린다. 이제 나 정말 괜찮은 제품을 하나 만났어. 그게 뭐야? 해모임이야. 그때는 제가 그 애텀이라는 데가 뭔지를 몰랐어요. 잘 그냥 다단계인가 뭐 솔직히 일본 다단계인가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좀 그랬어요. 그리고 막 좋은데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시장 구석에 어딘가에 막 있는 그 다단계 회사라서 이걸 먹어도 되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주신 거 스폰서님인지 아니고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주시니까 먹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거를 무슨 사업으로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얘기를 했더니 해모임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잖아요.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통업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써서 돈이 들어오는 유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다른 것도 써봐라. 그래서 다른 것도 쓰고 저는 그냥 매장에 묶여있던 사람이라 그냥
싸고 그냥 편하게 그냥 구매할 수 있는 밑에 가면 슈퍼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그냥 사던 사람이라 요거 그냥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해봤어요. 애터미로.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냥 물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사람을 가입을 하면 좌우로 사람을 가입을 하면 거기서 포인트가 올라오고 이쪽에 시소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포인트가 넘치면 이쪽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부터 배웠어요. 나왔을 때부터 그냥 제가 처음이었어요. 1번 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사람이 없었던.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면서 진행을 했더니 수당이 들어오고 또한 음, 내 밑에서 하부에서 소비자들이 많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많으면 그분들로 인해서 공유 포인트 때문에 또 돈이 더 빨리 들어오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애터미가 그 6만 원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6만 원이.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가져.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왜?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관리비도 나오고, 어머, 사장님,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사장님, 이거, 여기서 맨날 그 포인트 10점 받으려고 손가락에 지문 없을 정도로 누르잖아요. 남의 것도 뺏어서 누르고, 그걸 왜 안 해요? 해야지.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막 달고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애터미 제품을 소개시켜줬고, 그랬더니 이제 당연한 또 결과죠. 세미나에 한번 가보자.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세미나에 제가 가게 됐고 그때 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한 2, 3천 명이 모여 있는데 뭘 하러 이 사람들이 왔을까 궁금했고 또한 돈들을 번다고 얘기하니까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네. 그러면서 부업으로 그냥 처음부터 전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았고 부업으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부업을 할 때도 세미나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1인 기업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에 매니저가 조금 잘하면은 매장에 그 매니저가 없으면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사장님 없어? 그럼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매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뜨는 매니저였는데, 알아봐야 되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대충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내 인생을 바꿀 도구인데, 한갓 그냥 떡볶이집을 하더라도, 무슨 떡볶이, 동네 떡볶이, 시장 떡볶이 다 알아보면서 왜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대충 알아보는지, 물건도 써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그다음 이런 미팅도, 현장 미팅도 가보고, 스폰서 미팅도 가보고, 이렇게 다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다녔고, 석세스를 또 빠지지 말라고, 그때 부업인데도 아주 지독하신 스폰서님이셨어요. 그래서 막 행사를 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서 있는 매니저가 아니라 저는 직원들은 앞에 세우고 뒤에 가서 박스 나르고 막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매니저들은, 잘하는 매니저들은. 그래서 맨날 박스 까고 막 이랬으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바를 세워놓고 그 석세스는 광주도 다녀봤고요. 광주 변산도 다녀봤고, 또, 수원 라비돌,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고, 그때는 또 토요일 날 부업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스폰서님이, 새로운 파트너가 나오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네가 알아야 안내를 한다. 참 여러 가지로 얘기하셔요. 그래서 또, 그래요? 그럼 또 가봐야죠.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막 매장은 내비두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매장은 힘들어지겠죠. 제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점점 무르익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왔고 부업으로 진행하도 파트너는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한쪽에 그 파트너가 나왔는데 그 파트너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희가 스폰서님이 하시는 센터를 얻으러 다니다가 그 센터에 그 운수업을 하시던 분이 망해가지고 자기는 광주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랑 한번 석세스를 한 번만 가고 강주로 가자. 한 번만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을 제가 라비돌로 초대해서 그분이랑 같이 석세스를 참석하고 그분이 그날 그 승급식을 보더니 조금 더 있다가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분을 케어를 하면서 부업이에요, 이때도. 그러면서 계속 세미나 다니고 그분이 뭐 회원가입, 그분은 특히 남자분이라서 그런지 어 죄송해요. 남자분들은 정상적인 분들 많은데 노래방, 막 이런 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막, 그 도우미 언니들도 가입시키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전화가 와요. 가입 좀 해주세요. 팀장님 가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입해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분이랑 되게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끄집어 넣으려고, 저랑 우리 본부장님이랑은 추석이랑 설날에 시댁도 안 가고, 그분이랑 떡국 끓여 먹고 그 남자랑 막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바람났다고 그랬을 거예요. 둘이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쏙닥거리고 막 남자가 여자 같았어요. 지금 새야 얘기 그분 본부장님 되셨어요. 저보다 빨리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분 밑에서 또 파트너 되시는 분들도 다 지금 뭐 국장 이상급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한쪽을 키워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저는 믿었고 그냥 한쪽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은 이러다가 조금 힘들어지겠다. 이제 위기감이 좀 오면서, 이제부터 이쪽 이제 한쪽 라인을 또 해보려고 하면서 전업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전업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운명이 요거는 이제 나는 애터미 큐리 전업하면서 제가 했던 내용인데 요즘 얘기랑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전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매니저로 있었을 때 벌어들였던 수입이 아주 만만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업을 했을 때는 거의 50만 원도 못 벌어서 사람들이 다들 그냥 부업으로 계속하지 뭐하러 그거를 하냐. 정신 나갔다. 매장이 너무 잘 되는데 너는 다단계에 미쳤다. 그때만 해도 지금 애터미가 이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 그래서 나는 그냥 해보겠다고 전업을 했더니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그 아파트 안에 뭐 방송 나오잖아요. 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나가지도 않고 막 숨어가지고 뭐 큰일 났다고 나는 이제 애터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지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업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은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작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그때 저희 팀이 했던 게 여기 보시면 8주간 애터미 알리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이제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ABI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리는 교육 사업이고 정보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러 다니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하듯이 형제 라인이랑 같이 경쟁하듯이 누가 많이 하나 누가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하나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진짜 다니면서 애터미 8주간 동안 알리고 근데 이런 지금 뭐 다들 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하는 팀들도 있고 안 하는 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희는 굉장히 성장을 코로나 시기에 많이 했고 파트너들도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15명 정도를 막 교육시키러 미친 듯이 다녔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스킨케어도 하러 다니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은 저희 세종에 사는 저희 파트너님 집이에요. 근데 저분은 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분을 케어를 해야지만 이분이 전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을 저는 군포에 살고 이분은 세종 집을 한 1년 동안 제가 스키 다녔어요. 저렇게. 그렇게 이분 케어
그래서 결국은 전업을 하셨잖아요. 얻었죠, 제가. 우리 파트너님을. 그리고 참고로 요 PPT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조집의 주인인 제 파트너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업자분들이 나오시고 스킨케어를 하시면서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또 써보시고 전달하시고 이렇게 소비자 전달하시면서 지냈고, 이거 가운데 사진은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시려는 분들을 또 모셔다 놓고 스킨케어도 하고 이제 스킨케어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 저희 스폰서님이 직급을 가시면서 저희가 성장을 했고 거의 배가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줌 미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도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형제 라인까지 한 팀으로 묶어서 이제 그때는 제가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그 그룹의 수장이 돼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판매사까지 올리는 그 작업을 하면서 애터미가 정말 이제 팀 사업이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그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까지 돈이 뭐 수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희망에 부풀었고 정말 꿈을 먹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 큐레이터라 그러니까 제가 제 사업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자프렌즈도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뭐 봉사활동 내지는 뭐 이제 뭐든지 애터미에서 하라는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완벽하게 알아가는 시점이었고, 자, 이제 드디어 나왔죠. 아까 전에 처음에 사진에 있었던 거. 저 여자가 도대체 뭐지? 본 적이 없는데 왜 사회를 보지?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센터를 얻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회사에서는 센터 오픈을 못하게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을 때 센터를 이제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허가는 안 내줘. 그때 이제 상황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모일 직거지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줌으로만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파트너들이 밖에서 미팅을 하니까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센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센터를 미리 얻으면 안 돼요. 센터장, 거기, 뭐지? 본사에서 규정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분 중에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우선은 그냥 얻어놓고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센터를 이제 오픈은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센터에 의자도 하나 없이 그냥 저희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바닥에다가 돗자리도 깔아놓고, 그냥 김밥도 사다 먹고,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우리끼리 그냥 난로 하나에 오손도손 셋이서 세 명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본부장님이랑 저랑 어떤 국장님 세 분이서 막 꿈을 부풀어서 얘기하면서 저기 날밤 샌 적도 있었어요. 집에를 안 들어가고 회장님이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 본부장님도 집에 가지 마 그래가지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문 잠가놓고 수다 떨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시시했던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센터장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본사 담당자가 잠깐만요. 물 한 잔 먹을게요. 본사 담당자가 목소리가 좋다고 제가 좋은가요?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제가 이런 애터미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막 잘난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대단한 분이 나왔다고 사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여러,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확 물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한가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 제가 민폐일 텐데요. 했더니 괜찮대요. 이게 온라인 송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제 사진이.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이 국장님이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깨에 뽕도 들어가지. 도대체 왜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그럼 할까요? 제가 또 기가 약해요. 그럼 할까요? 그럼 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끝끝내 안 한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본사한테 얘기해서 제가 워크숍에 갔습니다. 저것도 일이 너무 많아요. 갔는데 뭐지, 시트 큐, 네, 그거요. 한 번밖에 안 해서 몰라. 그거를 주는데, 아니,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말을 익힐만 하면 또 바뀌고. 그리고, 갔더니, 뭐, 이것도 첨가하라 그러고, 저것도 첨가하라 그러고, 여기다 귀에다 또 인이어라 그러나요? 그거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말은 해도 너는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둥, 막,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면, 네, 그런데요. 그거 하면 이상한 사람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1박 2일 그래도 호텔 잡아줘가지고 우리 스폰서님이랑 둘이 가서 누워있고 막 다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했어요. 그때 입었던 옷입니다. 일부러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바뀐 거예요. 회장님 인터뷰를 사회자가 해야 된다고. 원래 그게 없었어요. 아우, 정말 이상한 회사예요. 막 시켜, 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제가, 아우, 저 회장님 너무 좀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은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분이랑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거기에 별게 없어요. 그냥 질문에 대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회장님 나왔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쫄았겠죠, 제가. 그랬더니 회장님이 막 그렇게 멋지게 걸어오시잖아요. 막 뛰면서 걸어오시더니 손으로 탁 이렇게. 저는 이거 해본 여자예요. 그게 탁 마주쳤어요, 손을. 그러더니 저보러 쫄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쫄지 말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딱 앉았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저 이제 무슨 애드립을 쳐야 될 것 같아서 했던 대사예요. 회장님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맨 어려운 얘기 묻는데 회장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랬어요. 회장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머릿결은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벙쪘겠죠. 우리 애터미 거 쓰시는 거예요? 머리?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때 노란색, 그래서 염색약은 몇 호? 그랬더니 이제 회장님도 웃으시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풀려서, 예, 즐겁게 막 하기에 하면서 여기서 막 관제실이라 그러나요? 그분이 막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장님이 또 막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막 저기서는 10분 전, 5분 전 막 이러는데 뭐 신경도 안 쓰세요. 막 그래가지고 질문 한 가지 하면은 뭐 15분, 20분을 해요. 7, 8가지 질문인데. 그래서 저기서 여기서는 끊으세요. 막 그러는데 뭘 어떻게 끊어요. 그냥 듣는 거지. 그래서 7가지 중에 3가지를 질문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센터장 워크숍을 잘 마무리하면서 저의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더 이상 불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쁜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제 조금 뒷자리로 물러서야 되는 게 아닌가 불러주지도 않았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뭘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네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공감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돈이 되는 이 작은 일들이 뭘까? 그리고 뭐 누구와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답은 복제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애터미 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초반에 한참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백화점 일이라는 게 보기와는 정말 다르고 돈은 벌지언정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제가 이거 어깨도 나갔고 지금 요즘에는 이 관절도 아파오는 게 이제 이 나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돈과 내 몸을 바꾸는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그쪽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애터미 사업은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다닐 수 있고 저는 진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저는 코로나 때도 왜 매일 돌아다녔나 생각을 해봤더니 집에 있으면 이렇게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면 남들이 일하는 사진을 보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코로나 때도. 그런 일들을 그래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들 집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별거 아닌 일들. 네. 복제의 시발점.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복제의 시발점은. 자, 영어일까요? 저기, attitude is everything.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게. 태도가 전부다. 어떤 일을 하래요? 배운 대로 하는 태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달라요, 얘기가.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이 오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업인 게 이게 이런 태도로 출발하는 게 애터미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일을 하려니까 그 전진이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너무 성공자분들 많은데 제가 감히 드려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작은 것은 아까 전에 작은 것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작은 일의 복제. 하고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는 거고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별일 아니잖아요. 애터미 사업은 그냥 딱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내가 정말 제품을 애용해서 다 써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그냥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그런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남녀노소 뭐 미모도 따지지 않는 그런 일이 애터미 사업인데 요거부터 제대로 복제를 우리가 하면서 그 다음을 한번 준비를 또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아까 전에 태도 좋았고 작은 것도 복제 다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100% 성공이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에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실매듭이 엉킬 때가 있으면 풀어질 때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든 태도와 복제를 한다 해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뭐 공부를 밤새고 한다고 이 전교 1등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네. 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시간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이기든지 아니면은 배우든지 경험으로 쌓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취를 하게 되는데 그 성취에 대한 그 성공 습관을 우리가 갖추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공자 바로 이 스폰서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성공자들을 복제하면서 우리가 복제를 시켜 나가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른 복제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 조직은 허트러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고 또한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되는데 조직의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일은 된다. 요것만 제대로 된다면 복제가 되지 않을까. 정말 저도 갑자기 지금 이거는 생각이 난 건데요. 이 원래 얘기에 없는데 시간이 참 여유 있네요. 한참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 또 갑자기 애드리브로 생각난 게 제가 그때 코로나 때 너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교회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근데 그분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삼성을 다녔던 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할 거야, 얘는. 그러면 나는 걔가 젊은 애니까 얘 때문에 나는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권사님한테 접근을 해서 그분이 이명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제가 해모임을 전달해 드렸고, 진짜로 거짓말 같이 그분도 좋아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방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데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2번도 가고 아시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다 해봤는데 더 뭐 들어오질 않길래 거기 권사님이 아주 열성 신도시더라고요. 저 교회를 가봐야 돼. 저 참고로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 교회는 막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막 손은 들고 이렇게 막 방언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안 일어나면 일어나라 그러고 막 거기 노은정 선생님 일어나시라 그러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그러시면 저는 이제 묵상기도만 좋아하는데 막 눈치 보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래서 막 혹시 여기가 이상한 데가 아닐까 또 싶잖아요. 그래서 밤에 맨날 스폰서님한테만 전해. 스폰서님 여기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닐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수요 예배도 다니고 금요 철야도 가고 무슨 행사 있으면 또 가고 막 따라다녔어요. 한 6개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철야기도 가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다녔던 사람은 괜찮은데 저 그런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가면서 솔직히 내가 좀 정말 그래도 불교가 아니니까 괜찮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이거는 좀 자괴감도 좀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6개월을 다녔는데 이제 그만 다녀야 될 때가 됐겠다. 저보러 이제 등록을 하라 그러시길래 제가 저희 남편이 안수 집사라서 저희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허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달 안은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일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내가 뭔가를 그냥 하고 있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낭비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애터미를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고 결과물도 나와야지만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제가 제 파트너로는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분의 아들서부터 거의 다 했어요. 모든 교육이랑 교육, 8주간 교육 다 시켰고. 그렇지만 그분은 사업자로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성공 습관을 제가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얻었고, 그렇다고 제가 실패의 담은 또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소비자로 제 하부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시면서 정말 소비자예요. 그 따님이랑. 그래서 그 후원수당으로만, 직급수당은 받을 수 없죠. 사업을 안 하시니까. 후원수당으로만 100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 1년에 그 정도 본인 쓰는 것만으로도 받는 게 애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도 항상 이 권사님 얘기를 해요. 파트너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또한 그 소비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애터미 사업은 소비자로도 돈이 되는 사업이고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어찌 보면은 그냥 이 일들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만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라는 얘기를 이분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들한테는 또 얘기하죠. 소비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직급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더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 경험담 너무너무 정말 옛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묻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애터미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팀 사업이잖아요. 애터미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복제를 제대로 된 상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복제를, 성공자의 복제를 하고 있다면, 내 파트너도 제대로 된 복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팀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저 끝에 제가 이 사진을 정말 한 수만 가지, 수천 장이 넘더라고요. 다 뒤져서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제 파트너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 앞으로는 인물별, 주제별, 이렇게 하셔야지 점점 직급이 올라가실 텐데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 그냥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사진을 그냥 찾은 거라, 요거는 제가 국장 3번째 유지할 때 끝에 사진, 저희 이제 식사하는 사진이에요. 중꺽마라고, 우리 파트너님이 썼어요. 중꺽마 뭔지 아시죠? 중요한 건 네,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꺾마.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회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냈고, 요 가운데 박치원이라고 쓴 분은, 보신 적 있으시죠? 승급식에서, 쌍둥이 아빠라 그러면서, 이제 골퍼 하시는 분이고, 저분의 누나가 여기 와 계시거든요. 부끄러울 거예요. 저분, 요분이 승급 다이아몬드 되신 거. 요분 스토리도 재밌어요. 저분이 엄마가 아메이를 하셨는데, 예, A자, 거기, 거기 하셨는데, 이분이 애터미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왔고, 73살이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나는 애터미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못하니, 우리 딸이랑 아들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도 마스크 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먼저 알으셔야 된다. 8주간 교육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또 그분 시키면서 따님 제가 만났어요. 저분 만나서 저분도 교육시키면서 저분 교육시키니까 너무 밝고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저분이. 그래서 저분이랑 저분 집이 그게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안 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전철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보통 저 집 가는데도 거의 1시간 반, 왕복 3시간은 돼야지 가는 데를 한 6개월 이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교육시키고, 만들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분 하면서 이 남자분을 소개해달라, 너 동생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분을 이제 드디어 골프장에 가서 제가 소개받고, 그렇게 해서 또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때 승급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분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셨고, 이제 누나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시고, 엄마는 세일즈 마스터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지금 저분의 또 파트너가 같이 오셨어요. 빨간 목폴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시고요, 저분도. 그리고 여기 중간에 아주 멋지신 언니들, 저분은, 끝에 하늘색 옷을 입으신 분은 제가 루아잔틴 사겠다고 전화로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루아잔틴 하나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입하고 쓰실래요? 그냥 쓰실래요? 그랬더니 가입하고 쓰시겠다 해서 제가 가입해드리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예요. 한쪽은 좀 커져가는데 한쪽이 조금 힘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해요? 똑같아요. 간절함의 크기만큼 사업은 되는 것 같아요. 또 갔어요, 저기도. 그래서 그냥 친분하고 그냥 이분은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 그냥 알려드는 차원으로 했는데 이분이 시너지 앰플이 너무 좋다고 해서 시너지 앰플을 써보시고는 어느 날 갑자기 4세트 아시죠? 40만 PB가 가슴이 여기 배지 받을 때처럼 가슴이 떨렸어요. 왜냐면 그때 제 1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오시고 그 옆에 검정분은 검정 옷 입으신 분은 70 넘으신 언니예요, 저분도. 예, 70 넘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저기 글로벌을 하신다고 꿈꾸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이 다 지금 소비자와 파트너로 지금 하시고, 저분도 팀장으로 지금, 직급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분도 관리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저희 이제 요즘 사진이죠. 경품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경품이요?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됐어요. 경품이. 이 박치원 사장님이, 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버렸어요. 아우, 정말. 쓰레기통에다 버렸대요. 그래서 아우,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리 다 화가 났었어요, 진짜. 그게 회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잖아요. 사진도 찍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애터미 정보를, 정보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흘려버려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게, 대대손손. 대대손손 정말 되는 이 일을 남들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정말 제대로 들어가지고 부업으로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씩 벌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구라고 저처럼 1000만 원을 버리고 50만 원 벌겠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때 욕 되게 먹었어요. 예. 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버렸다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이 잘 꾸려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 사진에 어떤 분이, 요 얘기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분이, 누구냐면, 석세스 잘 들어오시면은 아실 거예요. 회장님이 한참 얘기하셨어요. 내가 비싼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교수님이 와서 이 자전거가 비싼 얼마짜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분 부인이 저기 계세요. 여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박한길 이렇게 써 있더래요. 저장이 되어 있더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얼른 가입했잖아요. 딸, 아들 다 가입했잖아요. 못 가요, 딴 데. 그분이 지금 이제 알아보시느라고 진행 중이시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하는 구간은 사실은 힘든 구간도 있어요. 그쵸? 어떻게 재밌을 수만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라 또 더더군다나 더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도 그날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 참을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고 지지고 저희도 지금도 싸우죠. 저희도 그렇지만 그런 구간을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진행을 하면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로 내가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알아보고 또한 제대로 된 복제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라 말씀드려요. 시간의 싸움이지 우리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은 분명히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애터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이제 스폰서님께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박아주셨는데, 애터미 국가대표, 노은정 샤로노즈,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제 아까 전에 애터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 문구를, 앞에 나가서 누군가는 뭐, 바비도 있고, 뭐, 디바도 있고, 많은데, 저는 애터미, 애터미 국가대표,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애터미 국가대표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이 현장에 모여주신 우리 성공자님들,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님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또 올 날이 있겠죠. 더 좋은 모습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번에 그 원데이 때 김광열 임페리얼 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이고, 그리고 국장은 성공의 시작이고, 그러면 하나를 저는 더 붙여서, 임페리얼은 새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